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흥미로운 연구 자료를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페트레스쿠와 크리셴의 2023년 논문입니다. 마케팅 분석에서의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 인간 AI 협업,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죠. 요즘 생성형 AI 얘기 정말 많잖아요. 근데 이게 마케팅 분석에서는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바로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나 AI 어느 한쪽만 쓰는 게 아니라 둘의 강점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의 어떤 효율성, 또 정확성 이런 걸 확 높이는 개념이죠. 아, 단순히 AI를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 정말 협력하는 파트너처럼요. 그렇죠. AI가 막대한 데이터에서 뭔가 패턴이나 인사이트를 찾아주면 인간은 그걸 보고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해석하고 또 창의적인 전략을 짜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다시 AI 학습 데이터로 들어가고 뭐랄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네, 선순환 구조.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도 좀 독특하던데요. 서지 분석, 비빌리오메트릭 어널리시스라고 하죠. 네, 맞아요. 그게 특정 연구 분야에서 나온 수많은 논문들을 분석해서 아, 이 분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큰 흐름을 읽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걸로 마케팅 논문 134편을 분석했더니 크게 4가지 주제 덩어리가 나왔다고요. 수용, 행동, 채택, 그리고 의인화. 네,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요. 연구의 무게중심이 확 이동했다는 거예요. 초기 연구들은 그냥 AI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즉 수용이나 채택, 여기에 좀 머물렀다면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네,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의인화, 그러니까 기술을 좀 사람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리고 인간, 로봇 상호작용, 이런 키워드들의 중요도가 확 올라갔어요. 아, 그게 의미하는 바가 크겠네요. 단순히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게 만들까? 이쪽으로 관심이 옮겨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 거죠. 그럼 이게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챗봇이랑 인간 직원이 같이 고객 데이터를 봐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개인한테 맞는 쇼핑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아, 챗봇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직원과 함께? 네. 그리고 일본의 헨나호텔 아시죠? 거긴 로봇이 프론트에서 기본적인 안내나 체크인 같은 걸 하고 좀 더 복잡한 문제나 고객의 감성적인 부분은 인간 직원이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금융이나 다른 분야는요? 금융 쪽도 비슷해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데이터 분석해서 투자 상품 추천 같은 걸 해주면 인간 상담사가 고객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나 위험 감소 성향 같은 미묘한 부분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기계가 알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최종적인 조언을 완성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 응급실 사례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네, 어떤 건가요? AI가 환자 상태 보고 긴급도 분류하는 걸 도와줘요. 그럼 간호사가 그걸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협력했더니 응급실 평균 대기 시간이 무려 20%나 줄었대요. 와, 20%나요? 그건 정말 엄청난 성과인데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혹시 뭐랄까, 좀 큰 기업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가능한 건 아닐까요? 도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좋은 질문이세요. 당연히 처음엔 비용도 들고 조직 문화도 바꿔야 하고 그런 어려움은 있겠죠. 하지만 이 연구가 강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업이 실제 ROI, 그러니까 투자 대비 효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인간이랑 AI가 같이 A/B 테스트를 했더니 그냥 인간만 했을 때보다 비용은 30% 줄고 전환율은 오히려 15%나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어요. 30% 절감에 15% 상승이요? 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몇몇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마케팅 효과를 보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강력한 결과들을 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우리 마케터들이나 분석가들은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이 생기네요. AI랑 잘 협력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요? 딱 4가지 핵심 역량을 이 연구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당연히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 데이터 리터러시고요. 네, 기본이겠죠? 둘째는 AI가 제안하는 걸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게 맞나?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알고리즘 감독 능력 중요합니다. 감독 능력. 셋째는 AI한테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의적으로 얻어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질문하고 지시하는 능력, 창의적 프롬프팅 기술이죠. 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 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는 윤리적 판단력입니다. 윤리적 판단력. 네, 결국 기술적인 능력하고 인문학적인 소양, 이 두 가지 균형이 중요해지는 시대인 거죠. 확실히 AI 활용이 늘면서 윤리 문제가 계속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윤리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크게 네 가지 원칙을 생각해야 하는데요. 첫째,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어야 해요. 투명성이죠. 둘째, 만약 AI가 오류를 일으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개입할 건지 명확해야 합니다. 책임성이고요. 네, 투명성, 책임성. 셋째, 사용자 데이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AI가 특정 그룹, 예를 들어 소수자나 취약계층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성 확보죠. 투명성, 책임성, 동의, 공정성. 이 네 가지군요. 네. 이게 지켜져야만 기술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그래야 지속 가능한 협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신뢰의 기반 그 자체예요. 오늘 쭉 얘기를 나눠보니 이 하이브리드 인텔리전스라는 게 단순히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정말 마케팅 분석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인간의 어떤 창의성, 공감 능력, 그리고 AI의 빠른 분석력과 속도, 이걸 잘 합치면 정말 상상 이상의 가치를 만들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결국 윤리적인 토대 위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또 기술 인프라를 잘 준비하는 것. 이게 이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케팅 분야를 넘어서서요, 이런 인간과 AI의 협력 모델이 앞으로 여러분이 일하시는 분야 혹은 여러분의 어떤 창의적인 작업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윤리적인 질문들을 가장 중요하게 던져봐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